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L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기 전 1시간 전부터 하락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실적 내용이 매우 좋아요. 내용 자체가 실적이 좋고 일시적인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무너지면서 L전자가 우수한 실적을 냈지만 주식은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지, 아무리 대외적인 거시경제가 나쁘다 해도 실적이 놀라운 만큼 좋았는데도 3%대 이상 하락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정밀 분석을 해보고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상승은 언제 시작할까? 거시경제가 악재가 있었던 게 사라지면 진짜 실적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죠.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시경제의 악재가 소멸됐다면 분명히 L전자는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을 보유한 주식 투자가는 매우 힘든 시기인데요. 저도 매우 힘듭니다.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매크로 거시경제가 지배하는 시간이다. 학적이든 펀드메탈이든 기업 가치든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거시경제가 대한민국 시장을 지배하는 시간이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거시경제에 악재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상전 확전이 무섭죠. 여기서는 이란이 확전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란이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 모르죠. 지켜봐야 될 중요한 악재입니다. 길어봐야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전쟁은 올해 12월 정도면 악재는 거의 소멸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유엔도 지상전 반대, 그러니까 확전을 반대했습니다. 휴전을 요청했고요.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유엔이 반대를 하니까 부담이 가겠죠. 미국엔 바이든, 중국엔 시진핑 정상들이 내달 11월 달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의했답니다. 오늘 따끈한 뉴스인데 이 뉴스는 호재라고 봐요. 싸우려고 만나겠습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힘 있는 나라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을 좀 휴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내달 11월 달에 만난다는 것은 호재라고 봅니다. 폭락하지 않지 않나, 이런 호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채가 악재인데요. 4.988에서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4.845. 유가는 90달러를 찍고 85달러로 소폭 하락 중이죠. 그리고 연준 금리는 5.5인데 금리 인상이 끝마무리냐 아니면 동결 가능성이냐 아니면 조금 한 번 더 올리느냐. 최고로 악재는 한 번 0.25를 한 번 더 올리는 게 악재겠죠. 거시경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시경제가 소멸로 되고 악재가 사라진다면 이제는 종목마다의 실적에 따라 주식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2달 정도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L전자가 23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거의 소강 상태 2.2%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1조 9,967억, 전년 대비 33% 성장을 했고요. 지배지분 순이익은 214%더 많이 늘었죠. 3,854억.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어요. 사업 부분별 실적을 보겠습니다. HA는 에어컨 가전이죠. 에어컨과 가전의 영업이익률은 6.8% 나왔습니다. 꽤 좋게 나왔네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은 119% 매우 좋아졌죠. HE는 TV입니다. TV 중에 OLED TV죠. TV는 영업이익률이 3.1%, TV는 영업이익률이 754%나 대폭 개선됐죠. 작년 대비입니다. 전기차 전장이죠. VAS 영업이익률 5.4% 엄청 좋아진 거예요. 매출은 6.7% 성장을 했고 증감률은 40%입니다. BS 비즈니스죠. 이쪽은 영업이익은 적자로 나왔습니다. 이쪽이 좀 성장을 해야겠네요. 영업이익은 40%. 내년 전장사업 수익성 올해 대비 더 좋아진답니다. 9월에 멕시코 공장 LG 마그나가 양산을 시작했는데 모터와 인버터를 생산한다고 하고요. 달리는 차에 올라탄 LG전자. 지금 전기차의 부품에 L전자가
힘차게 실적이 좋아지죠. 전장 연매출이 첫 10조 돌파. 3분기는 2조 5천억인데 TV 시장하고 따라가려고 하죠. 가전, 전장, 날개를 달렸다. 그리고 B2B, 기업 간 기업의 거래인데요. 확대가 되고 있고 전략이 적중됐다. 생활가전, B2B, 기업 간 거래, 자동차, 전장, 삼형제가 선전에 힘입어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영업이익 3분기를 보면은 작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3.5%인데 4.8% 꽤 좋아졌습니다. L전자가 매출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영업이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실적이 매우 알차고 미래 먹거리도 성장을 하고 있고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발표하자마자 하락을 했습니다. L전자 영업 실적 추이인데요. 4분기 실적이 23조 10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작년 대비 많이 성장하죠. 4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5% 성장을 합니다. 좋죠. 괜찮죠. 4분기 영업이익은 8,882억 정도 나오죠. 작년 대비 1100%나 성장합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693억 밖에 안 됐어요. 4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개선되는 거죠. 3분기도 개선됐는데 4분기 실적이 매우 좋은 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도 5% 성장하지.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000%나 성장을 했지. 23년 영업이익 총액은 4조가 넘을 가능성이 많아요. 최고치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가속화했고 미래 먹거리 전장 불황에도 빛났고요. 그리고 B2B 고성장 지출 매출 성장이 이어갈 계획이다. B2B 사업이 지금 매우 성장을 하죠. 내년에는 가전시장도 모두 증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이 고부가 제품 사업에 주력한다. 수주가 100조가 되다 보니까 돈 되는 것만 수주를 받아서 좋은 것만 매출을 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동차가 파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장엔 영향이 없다.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4분기 실적은 더 좋고 내년 실적은 더 좋다. 지속적인 성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하락했어요. L전자는 올레드 TV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쁘니까요. 그러나 내년에는 올림픽도 있고 내년에는 수요가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TV도 내년은 회복세다. 이 TV가 회복세라는 거죠. 중국이 가전업체도 추격을 한다는데 중국이 저가 제품 판매량의 증가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L전자는 프리미엄 볼륨점 가전을 공략해서 이겨낸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L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미래 자율차 전장 사업인데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10년을 투자했는데 돈 되기 시작했다. 실적이 3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전 끌고 전장 밀고 수익성, 성장성 다 잡았다. 끝내주는 거죠. 가전과 TV 등은 콘텐츠, 서비스, 구독 등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에 기여했다. 주요 제품, 볼륨점, 가장 큰 소비를 보이는 영역, 라인업을 확대했고 B2B, 기업 간 거래를 비중을 늘려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도 매우 좋아요. 돈세형이 수급을 잘 안 보는데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는데 오후에 급락을 하는 거 보고 거래량이 좀 이상해서 혹시 공매도들이 장난을 치나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역시나 L전자의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락은 공매도들이 장난질에 하락을 한 것 같아요. 매매 비중이 11%가 되지 않습니까? 27일날 그리고 26일날도 빠졌지 않습니까? 10%가 됩니다. 평상시 5%, 4%대, 3%대밖에 안 되는데 공매도들이 장난질을 하니까 이렇게 하락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도 지금 많은 발각이 됐고요. 대한민국 현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제도 개선이 완벽히 안 됐고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이런 약세장에서는 한시적인 금지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개인 투자 개미들 다 털립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불법 공매도에 털려야 되나요? 이런 약세장이 왔고 상식을 벗어나는 하락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 현 정부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6개월 정도만 금지시키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실하게 고친 다음에 다시 하십시오. 맞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좀 늦게 이런 제도를 빨리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재산 다 털립니다. 현 정부가 빨리 나서서 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정지시켰으면 좋겠어요. L전자도 이
좋은 실적에 하락을 한다는 거, 그것도 1%, 2%도 아니고 거의 4%대 하락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세형이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를 과연 L전자가 비싼지 싼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시가총액이 22에서 밀렸거든요. 그러나 영업이익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4조가 넘죠. 올해 카카오 4,600억 밖에 안 돼요. 에코프로 물론 많이 반토막 났어도 올해 기준 7,300억 밖에 안 돼요. 은행주는 그나마 영업이익 괜찮습니다. 은행주는 뭐 성장주로 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은행주는 좀 별도로 봐야 되겠어요. 삼성물산 2조 9천억, 포스코프초엠 1,492억, 에코프로 BM 4,200억, 현대모비스도 2조 5천억. L전자가 압등하죠. L전자가 당연히 가치가 좋죠. KB금융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셀트리온 7,800억 밖에 안 돼요. 네이버 1조 4천억. 상대가 안 되죠. LG화학도 상대가 안 됩니다. 올해 2조 9천억 밖에 안 돼요. 삼성 SDI 1조 8천억. 상대가 안 되죠. L전자는 4천억이 4조가 넘습니다. 기아도 너무 저평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아도 억울합니다. 영업이익이 대박 났어요. 올해 기준 11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12조 정도 되네요. 포스코홀딩스도 L전자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반값 할인을 해줘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LG전자에 비하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비싸진 않겠죠. LG전자가 너무 싼 거죠. 현대차도 너무 싸죠. 15조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그리고 삼성바이오 1조밖에 안 됩니다. SK하이닉스 적자죠. LG에너지솔루션 순위 2인데 2조 4천억 정도.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성장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적정하다고 저는 보여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L전자가 적어도 시가총액 삼성 SDI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영업이익을 보세요. L전자가 적어도 9위에는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L전자가 너무 싼 거예요. 한국 시가총액 순위, 영업이익 비교 분석. L전자 지금의 가치는 너무 싼 겁니다. L전자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많이 빠져서 16조밖에 안 돼요. 돈세형이 적정평가는 L전자는 한 30만원대에 가도 괜찮다. 우선주는 15만원. 미래먹거리는 자율주행차 부품이죠. 애플과와 협업도 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L전자가 30만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주시장이 너무 약세장이라 너무 똥값입니다. 그러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돼요.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5조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는 시가총액이 50조는 적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6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저평가예요. 미래의 실적을 보면 23년도도 성장을 하는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25년도 거의 100조 찍죠? 영업이익도 23년 4조, 24년은 4조 8천억, 25년은 5조 6천억이나 찍습니다. PR로 기준을 보면 2년의 미래 가치를 땡겨준다? 지금 5.6%밖에 안 돼요. 적어도 지금 가치에서 2배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 L전자 10만원이라 하면 20만원은 가야 되는 거죠. 최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꽤 좋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돈세형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하도 화가 나서 다 던질까도 생각을 했는데 참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멘탈이 무너지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익이니까 매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참았어요. 진짜 힘든 대한민국 투자입니다. 돈세형이 L전자를 8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쳐서 매도할 생각을 한다니, 지나고 나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 들고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좋은 시절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고요.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오를 거니까 배당금 받으면서 올해 일단 넘겨봅시다. 그러면 매크로 시장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미국의 연준금리도 내리고, 그럼 그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다리시고 버티셔야 돼요.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진짜 재수가 나쁘고 거시경제가 더 나빠지고 전쟁이 확전되면 여기까지도 빨 수 있겠죠. 참 여기까지 오면은 매우 더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전쟁이 확전이 덜 되고 실적이 그나마 작년 대비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바닥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고 좋은 시기가 오면 분명히 상승장이 오는 건 분명해요. 바닥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불안정한 거시경제에서는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뭐 7만원대 8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 봐야 요만큼 빠질 것 같은데 여기도 저는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적자나니까요. 분명히 버티면
화려한 상승장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버티시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까지 이렇게 판치니까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버티기 힘든 거는 지쳤나 모르지만 저도 매우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고 꼭 승리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힘내세요.